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학기 1차 고사 대비 일단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암모니아는 NH3입니다.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붙어있는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합성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를 잘 보게 되면은 질소 원자가 붙어있는 아주 간단한 화합물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공급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하버랑 보시는 사람이 이 합성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색깔을 바꿔서 한번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은 기억 하버에 의해 암모니아 합성이 이루어졌다. 뭐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공기 중 산소와 질소 기체를 반응시켰다. 틀렸죠? 산소 기체가 아닌 질소 기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암모니아로부터 만든 질소 비료는 식량의 대량 생산에 기여하였다. 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20억에서 80억으로 폭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뭐 먹고 살게 넘치니까 사람들이 인구가 늘었겠죠. 그렇죠.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쓰시오. 미국의 과학자 캐러더스가 발명한 최초, 중요한 말이 나왔죠. 최초의 합성 섬유이다. 최초의 합성 섬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이거는 이제 최초의 합성 섬유인데, 이게 이제 단점이 좀 있겠죠. 쓰다 보면은. 이 단점을 개선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성 섬유로 많이 쓰는 거는 현재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에스터. 현재 여러분이 입는 옷들이 폴리에스터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성질을 한번 알아봅시다. 매우 질기고 유연하다. 나일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방, 밧줄, 칫솔 등의 재료를 이용된다. 좋죠. 3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밑으로 넘어가면 필기가 안 보이니까 그냥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탄수화물의 종류가 많은 까다. 종류가 많은 까다. 탄소가 48이죠? 탄소가 48이기 때문에 48이. 근데 여기서는 그 8의 의미를 원자과 전자로 표현했네요. 원자과 전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자과 전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일컬어요. 그래서 탄소 원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4개나 되기 때문에 다른 원자랑 다양한 결합, 많은 결합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원자는 실제로 원자들이 전자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어떤 X라는 원자가 전자 이렇게 표현하죠. 10개를 갖고 있지만은 이 10개가 모두가 다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일부 애들만 화학결합에 참여하는데 이게 이제 맥시멈이 4개예요. 4개. 4개. 그러니까 4개 이상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원래 보유하고 있는 전자 수는 더 많지만은 4개가 그래도 맥시멈으로 결합하는 개수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탄수화물은 녹는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다. 이 녹는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은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체 성질입니다. 기체. 즉 물질 상태가 기체가 있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기체가 보이는 성질인데 탄수화물은 녹는점 끓는 점이 낮은 것도 있지만은 큰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되겠어요. 이거 단정지어서 얘기했죠. 그냥 매우 낮다. 다 낮다는 얘기죠. 낮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 탄소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많은 원소다. 지구 전체로 보면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지구 전체로 보면은 금속이 비금속보다 훨씬 많습니다. 탄소는 비금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의 귤 껍질 같은 거 지각으로만 봐도 오시알펙 하나크마죠? 오시알펙 하나크마. 알펙 하나크마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를 여기 비금속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탄소는 여전히 없죠. 따라서 이 설명은 무조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지구로 전체로 보면은 가장 많은 거는 철하고 니켈입니다. 우리 핵에 다 있죠, 핵. 외핵과 내핵의 주성분이 철과 니켈이기 때문에 탄소는 가장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니을. 탄소 원자는 여러 종류의 원자들과 안정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색깔을 빨아서 바꿔볼게요. 메테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보려고 했는데, 메테인은 화학식이 CH4였죠.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액화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 NG에다가 액화 니키파이드를 해가지고 뭐야 이거 잘못 썼죠? NG 그 다음에 니키파이드에서 LNG 이게 액화 천연가스죠.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 맞습니다. 정사면체의 안정한 구조를 이룬다. 메테인의 구조는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아래다가 뭐라고 했어요? 영상에다는 웬만하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삼각 그런 거 붙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선 하나만 그라고 있죠? 선이 좀 삐뚤한데 지우고 다시 이쁘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정사면체인데 메테인의 경우에는 이 꼭지점에 수소가 위치해 있고 여기 중심에 탄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수소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한 형태가 되겠다. 결합 각도까지만 해봅시다. 이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각도를 잘 보면 HCH죠?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HCH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각도가 약 109.5도입니다. 혹시 나올까봐 알려드릴게요. 109.5도. 정사면체의 이 결합각이 109.5도예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은 정사면체의 안정한 구조를 이룬다. 맞죠? 그 다음에 연소하면 물만 생성되는 청정원료이다. 이거 CH4인데 우리가 이 메테인도 어차피 화석연료잖아요. 연료, 즉 화석연료, 그 다음에 또는 연료가 되겠는데 우리가 화석연료 하면 뭘 또 올리라고 했어요? CXHY 또는 CXHY OZ를 떠올려고 했는데 얘네들을 연소시킨다. 연소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산소와 반응시킨다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산소 기체를 이렇게 반응하면 이 더한다는 얘기는 반응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 거냐? 자, 수소와 탄소가 붙어 있었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끼리는 분리가 되겠죠? 이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질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떠올리면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가장 간단한 물질인 H2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탄소랑 산소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탄소만 만들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산소랑 하나만 반응해서 이렇게 CO 즉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CXHY 꼴이 O2랑 반응해서 CO2랑 H2가 만들어질 때는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연소했다 해서 완전 연소했다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의 경우에는 연소가 충분히 즉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불완전 연소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불완전 연소의 생성물로 이 C랑 CO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우리는 완전 연소했다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따라서 디귿을 다시 보면은 얘는 CXHY 꼴이잖아요. 따라서 산소랑 반응하면 물만 생성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도 같이 생성될 겁니다. 또는 얘네들도 불완전 연소 시에는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밑으로 내려볼까요? 더 내려봅시다. 이렇게 내려봅시다. 이쯤 할까요? 자, 화학이 의리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보다봐라. 실크와 같은 천연섬유. 일단 천연섬유 알아야겠죠? 천연섬유는 우리가 면, 마, 모, 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면은 우리가 문익점 알잖아요. 목화씨 해가지고 즉 목화에서 우리가 만든 천연섬유입니다. 마는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물의 줄기를 우리가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줄기. 그리고 모는 대표적으로 양털이 있습니다. 동물의 털을 뭐라고 하는데 털모자잖아요. 양털이 대표격이다 이 얘기예요. 견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누에꼬치
애벌레죠, 애벌레, 누에꽃이. 다른 말로는 우리가 실크, 비단이라고 합니다. 비단, 실크, 비단. 따라서 요거는 이제 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은 천연섬유를 맞죠? 천연섬유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 대량 생산이 안 되죠.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합성섬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 줘보면은 면과 마는 요건 식물이죠. 그래서 식물성 천연섬유예요. 하지만 모와 견은 동물성이죠. 동물성 천연섬유를 우리가 모와 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쉽게 닳고 잘 구겨지는 폴리에스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일론을 개발하였다.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위에서 나일론의 단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폴리에스터를 만들었다고 했죠. 따라서 요거는 서로 이제 위치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 다음에 석유를 원료로 만든 합성섬유를 이용해서 값싸게 우리가 의료구 제작을 했다. 맞죠? 합성섬유는 우리가 석유를 원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네요. 그렇죠? 답은 잘 찾아보세요. 9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각 탄소화물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뭐 짝짓기 같은데, 그렇죠? LNG의 주성분이면 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메테인이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메테인이 되겠죠. 메테인 뭐 읽어보세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세트산인데 술의 성분으로 포도당 알코올 발효한다. 알코올 발효한다 이 뜻인데 이거는 에탄올이죠. 에탄올은 C2H5OH가 되죠. 그 다음에 세집주근을 일으키는 물질의 하나로 살균제나 방부제로 사용된다. 독성물질이죠. 호름 알데하이드의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초의 성분으로 온도가 17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빙초산된다. 이거는 아세트산이죠. CH3COOH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겠네요. 뭐 대표적인 유기용매인 아세톤에 대한 설명이죠. 아세톤. 화학식이 맞네요. 자, 살짝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다시 4번으로 갑시다. 4번 인류의 주거 문제 해결 건축재료에 대한 건데 읽어볼게요. 18세기 말 제련기술이 개발되어 뭐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기역은 강도가 높아 건축물에 활용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니은 속에 철근을 넣어서 니은의 강도를 높여줬다. 이거는 누가 봐도 건축재료 하면 배운 게 딸랑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콘크리트랑 철근이죠? 이 2개가 이제 뼈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죠. 이건 어렵지 않네요. 바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화석연료. 화석연료 하면 떠올리라는 게 CXHY 또는 CXHY OZ꼴인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일반식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탄소수소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네요. 요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설명하는 탄소화물의 분자 모형으로 오른 것은 이 말이 자체가 이제 알코올 발효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알코올 발효. 우리는 뭐 술을 뭐 이제 뭐 슈퍼에서 사다 먹지만 집에서 담궈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용되는 게 알코올 발효를 이용해서 우리가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연성이 있는 무성이죠. 뭐 그렇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와닿죠. 소독, 살균, 에탄올이죠. 에탄올은 C2H5OH가 있으니까 요거인 걸 찾아보면 되는데 요거는 HCHO, 푸르말데하이드죠. 요거는 CH3OH, 메탄올이죠. 이건 에탄올, 요건 메탄올. 요거는 CH3COOH죠. 아세트산. 요거는 아세톤이죠. CH3CO, CH3. 요거는 CH3CH2, 뭐야 이거. 너무 길게 썼네요. 괜히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합쳐서 쓰게 되면 C2H5OH 되겠네요. 이 제작하는 시간이 좀 약간 졸린 시간이라서 좀 발음이 좀 전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뭐 한두 번이에요. 뭐 넘어갑시다. 3문제 나왔으니까 빨리 하고 끝낼게요. 6번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맞죠? 그렇죠? 동식물의 사체에서 만들어졌죠? 화석연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대표격이죠? 맞죠? 화석연료를 태우면 산소랑 반응해요. 아까 산소랑 반응한다가 연소한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죠? 열을 방출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위로 넘어가면은 이런 반응식이 있었잖아요. 여기 어딨냐? 응. 얘가 내가 연료를 태웠는데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니까 내가 자동차도 굴리고 내가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기도 하고 뭐 기계도 돌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열, 즉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뭐 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석유로 에너지원에서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하면 우리가 증기기관 떠오르잖아요.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이제 장착된 게 증기기관 차인데 이 석탄을 가지고 있죠. 석탄. 그래서 이거는 석탄이다. 이거 틀렸다. 답은 4번이죠. 5번은 맞죠? 이런 걸 우리가 화력 발전이라고 하죠. 화력 발전. 화력 발전. 그쵸? 맞죠? 11번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 석유를 원료로 한다. 맞죠? 나프타에서 만들어졌죠. 나프타. 원유를 분배 증류하면 나프타가 만들어지는데 나프타는 휘발유랑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석유화학 제품의 대표격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렇죠? 맞죠? 금속보다 무겁고 외부 충격에 약하다. 금속보다 무겁지 않죠? 가벼운 게 특징이죠? 외부 충격에도 어느 정도 이제 버텨줘. 요즘에는 뭐 강화 플라스틱 해가지고 상당히 단단한 것도 있습니다. 틀렸죠? 원하는 색을 낼 수 있으며 녹이 쓰지 않는다. 이것도 대표적인 성질이죠? 뭐 플라스틱 보면은 색깔이 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합금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대표적인 금속 색깔인 은백색, 그냥 은 할 때 그냥 은 색깔, 요게 이제 대표적인 금속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값이 싸다. 뭐 중국산 플라스틱 뭐 겁나게 쓰잖아요. 뭐 싸니까 가능하겠죠. 하면은 뭐 답을 알아서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아스피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자. 아스피린 대표적인 이제 진통제인데 항생제는 이제 요거는 페니실린이었죠. 대표적인 건 페니실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틀린 설명이 되겠고 화합물의 이름은 살리실산. 이거는 살리실산은 버드나무 잎에 있는 그 진통 효과가 있는 성분의 이제 그 이름이 살리실산이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성해서 만든 합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이거의 이름은 이제 아세틸 살리실산이었죠. 아세틸 살리실산. 그렇죠? 요게 공식 명칭이죠. 아세틸 살리실산을 우리는 아스피린이라고 그냥 바꿔 부르는 겁니다. 틀렸죠? 이게 답이겠네요. 대표적으로 해후가 진통,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죠. 아스피린이 그 위장, 즉 속쓰림 빼고는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진통 효과도 있지만은 해열 효과도 있다. 이거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디귿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끝났고 곧 두 번째가 뭐 나오겠죠. 자, 다음에 봅시다.